월사이먼트 강진혁입니다. 저희가 큐레이션 컨텐츠를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날씨가 많이 좀 추워진 만큼 가을 아우터 큐레이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그 카테고리에 비해서 큐레이션 컨텐츠가 많진 않았는데 그래도 매 시즌 이제 하나에서 두 개 정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겨울에도 이렇게 가을 아우터와 겨울에 또 하나 더 준비를 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큐레이션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제품들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모든 제품을 뭐 구매하거나 할 수 없어서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이런 브랜드나 샵 대표님과 MD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서 대여해 와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실제로도 구매를 많이 하고 좋아하는 브랜드들 위주로 좀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들 직접 골라봤으니까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스테디 에브리웨어의 제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테디 에브리웨어의 빈티지 코튼 BDU 자켓인데요.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스테디 에브리웨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편안한 일상복을 입을 수 있는 기본 스테디 에브리웨어 라인과 그리고 조금 더 프리미엄한 소재를 써서 좀 오리지널 제품들을 좀 복각해서 좀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조금 더 프리미엄 라인 SEW 제품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BDU 자켓은 SEW 라인의 제품이고요. 30만원대의 BDU 자켓인데 일본 티피코사의 이제 넵사가 좀 강조된 그런 코튼 패브릭을 사용을 한 제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BDU 자켓은 밀리터리를 베이스로 한 제품이기 때문에 좀 리프타 원단이나 아니면 나일론 코튼 혼방 원단으로 만들어서 조금 더 이제 내구성을 좀 강조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조금 더 빈티지하고 좀 일상에서 편하게 입기 좋은 워싱감도 좀 도드라지고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제품인데 코튼 100%의 패브릭이고 이런 표면에 실의 이런 뭉침, 원단의 뭉침 같은 것들이 강조된 넵사가 좀 도드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좀 빈티지하고 내추럴한 이런 감성이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바이오싱으로 마무리를 하셨기 때문에 세탁을 하실 때 수축이나 이런 걱정이 좀 덜한 제품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BDU 자켓은 말씀드린 것처럼 밀리터리를 근간을 두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배틀드레스 유니폼 자켓을 줄여서 이제 BDU 자켓이라고 하는데요. 미군에서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제 사용했던 그런 유니폼을 이 BDU 자켓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넵사가 강조된 코튼 패브릭으로 만든 제품을 보니까 조금 더 자연스러운 피팅감이 느껴질 것 같고 그리고 색감 자체가 지금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는데 입었을 때 데님이랑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BDU 자켓의 특징이라면 이렇게 전면에 있는 4개의 아웃포켓과 팔꿈치에 이렇게 덧대 원단 이런 허리 핏을 또는 이제 커프스 핏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단추 디테일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충실히 좀 잘 복각을 하면서 보여주면서도 좀 더 현대적으로 좀 풀어내줘서 살짝은 좀 덜어낸 담백한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제품도 SEW 라인의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바시티 블루종 자켓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심플하고 미니멀한 이런 좀 바시티 자켓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담백한 점이 굉장히 좀 강점이고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재에 특히 좀 차별점을 두는 제품인데 바디에 들어간 이 멜톤 울은 굉장히 좀 부드러우면서도 좀 가벼운 그러면서 좀 보온성이 좋은 울인데요. 멜톤 울 100%고 여기 택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영국 3대 트위드 회사 중에 하나인 문사 예전에 아브라함 문이라고도 많이 이제 하는데 그 문사의 패브릭을 사용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보셨을 법한 회사인데요. 굉장히 고가의 원단이고 팔 쪽에, 소매 쪽에 사용한 가죽은 이탈리아 이제 올리프랭크 테너리의 램스킨을 사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재 부분이 굉장히 좀 프리미엄하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피팅을 했을 때 좀 핏이 좀 여유가 있으면서 기장이 너무 길지 않고 밑단의 립은 적절하게 좀 핏을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경쾌하고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컬러 자체가 여기 다크한 네이비 그리고 블랙 조합으로 들어가 있어서 어떤 옷에 매치해도 좀 무던하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런 바시티 자켓은 미국의 이제 대학 스포츠 팀 문화에서 좀 비롯됐는데 거기에서 대학 로고나 스포츠 팀 로고를 넣어서 많이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런 것들보다 저는 이렇게 좀 담백하게 따로 그래픽이나 자수 없이 들어간 이런 스타일이 좀 오래 입기 괜찮고 말 그대로 무던하게 좀 어른스럽게 좀 성숙한 맛이 있게 입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백한 스타일의 바시티 자켓, 블루종 자켓 찾으시는 분들은 SEW 제품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우측에 있는 행거 제품을 보여드릴 건데요.
카우레더로 만든 스포츠 자켓입니다. 이 제품은 브루먼의 제품인데요. 브루먼은 국내에서 2016년도에 런칭을 하셔서 곧 이제 10주년을 바라보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저는 런칭을 했을 때 2016년 당시에 구매했던 후드티가 있는데 지금도 잘 즐겨 입는 옷 중에 하나고요. 6, 70년대의 아메리칸 캐주얼 스타일이나 아이비리그 룩을 좀 모티브 삼아서 캐주얼하게 좀 풀어내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주 타깃층으로는 20대 중후반부터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도 많이 찾아주시는 브랜드고요. 굉장히 좀 팬층이 많은 브랜드인데 그 중에 처음 보여드릴 이 레더 스포츠 재킷은 브루먼의 오지 라인인데요. 이 오지 라인이라는 거는 이제 오리지널 그런 제품을 좀 복각을 하고 현대적으로 조금 더 편하게 입을 수 있게, 그리고 좀 가격도 합리적으로 좀 제한을 하는 그런 라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오지 라인에는 스포츠 자켓이나 아니면 A2 레더 자켓, 아니면 샴브레이 셔츠 등을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이 스포츠 자켓은 1930년대 이제 레더 스포츠 자켓을 베이스로 좀 현대적으로 풀어낸 제품인데 핏을 뭐 아몰이나 이제 소매산 이런 라인, 어깨 라인 부분을 좀 이제 세밀하게 조정을 하셔서 피팅이 굉장히 좀 피팅감 좀 편하게 연출을 하신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전 과거의 스포츠 재킷들은 레더 자체가 보온성을 위해서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졌는데 그런 활동성 측면을 위해서 레더를 조금 이제 좀 더 얇은 0.9에서 1T 정도의 얇은 가죽을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재가 카우레더인데 디스트레드 레더를 사용을 해서 좀 빈티지하고 좀 크랙감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출을 하셨습니다. 컬러는 지금 다크 브라운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다크 브라운과 블랙의 중간 정도의 컬러감이라고 느껴져서 블랙 레더나 다크한 브라운 톤의 레더가 있으신 분들도 별개의 포지션으로 갖고 있기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부드러운 큐프라 소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퍼는 빈티지 제품을 복각하거나 이렇게 좀 캐주얼, 아메리칸 캐주얼 옷들에 많이 사용을 하는 와일리스 지퍼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핏 자체가 좀 숏하게 떨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몰 라인도 좀 여유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소매 커프스는 단추가 아니라 히든 스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착용하셨을 때 이런 조절하는 부분도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레이 멜란지 톤의 후드를 이너로 입고 이 크랙감이 있는 스포츠 레더 자켓을 입는 것도 좀 멋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니트에다가 데님을 입고 그냥 가볍게 걸쳐주셔도 활용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도 브루먼의 제품인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베스트이기 때문에 계절감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활용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플리스 라인드 신슐레이스 베스트라는 제품이고요. 이제 이름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3M 신슐레이트 내장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스웨셔츠나 니트 위에 레이어드 해도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겨울이 좀 깊어지면 패딩이나 아니면 두꺼운 코트 이너로 입어도 좀 재밌게 연출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제품을 좀 셀렉을 해서 좀 요청드려서 이제 빌려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컬러 색감입니다. 8, 90년대 빈티지 LL빈이나 아니면 파타고니아나 이런 좀 스포츠웨어에서 많이 쓰는 그런 좀 빛바랜 듯한 색감이거든요. 좀 그런 부분이 좀 매력적이어서 좀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YKK 2A 지퍼가 들어가 있어서 연출하는 부분도 조금 더 다양하게 가져가실 수 있고요. 뒷단에는 스트링과 스토퍼가 있기 때문에 핏을 조금 더 편하게 조절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명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라이닝을 플리스 소재로 이제 덧대서 연출을 하셨는데요. 넥라인 안쪽까지 플리스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착용했을 때도 조금 더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연출이 되고요. 그리고 3M 신슐레이트 내장재를 썼기 때문에 좀 실용성과 멋을 좀 겸비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전에 빈티지 제품들은 이런 아우터, 스포츠 아우터에도 이너에 이렇게 울파일이나 울 소재로 된 이제 라이너를 많이 썼는데 그런 감성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옆에 보이는 이 버즈릭슨의 제품을 가져왔는데요. 이 덱 자켓은 4, 50년대 미 해군에서 갑판 위에서 입던 그런 이런 자켓을 복각해서 만든 제품인데요. 아무래도 바다에 인접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이런 추위나 바람을 막아줄 만한 재킷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두께감이 있고 굉장히 촘촘하고 밀도 있는 이 정글 클로스 원단으로 만들었고, 이너는 이렇게 울파일, 울 소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께감과 좀 무게감도 상당히 있는 편인데 이런 덱 자켓을 입어서 추위와 바람으로부터 좀 막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원래 초기에는 이렇게 지퍼 버전으로 나왔는데 이 바다의 염분 때문에 이 지퍼가 쉽게 좀 녹슬고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미 해군에서는 후크로 체결될 수 있는 타입으로 좀 변경이 됐고요. 현재 버즈릭스에서는 후크 타입이랑 지퍼 타입이 둘 다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실생활에서 조금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이 지퍼 타입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미 해군의 유니폼을 복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보시면 US 네이비
여기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 오래 입다 보면 이런 부분이 좀 깨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세월의 흔적이 담기기 때문에 좀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몰 쪽 보시면 이렇게 아이렛이 들어가 있어서 좀 통기성적인 측면도 좀 고려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 있는 립이나 이 소매에 있는 립은 이제 보통은 뭐 나일론이나 폴리 이렇게 합성 섬유가 섞인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 립은 울 100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울 소재가 100% 들어가면 장단점이 좀 있는데요. 아무래도 천연 섬유의 장점인 뭐 향균성이나 자연스러운 터치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이제 합성 섬유가 없기 때문에 좀 쉽게 늘어질 수가 있고 좀 복원이 좀 덜 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포켓 부분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이런 두께감이나 이런 구조가 디자인 같은 것들이 버드릭슨답게 정말 복각을 잘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제 플리스 자켓인데요. 이 제품은 일본의 코트리라는 브랜드 제품입니다.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중에는 생소한 브랜드일 수도 있는데요. 2015년도에 이제 런칭된 브랜드고, 일본의 장인 정신과 수작업, 핸드크래프트를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전통과 현대의 좀 심미적인 조화로움을 이렇게 좀 중요시하게 여기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오카야마의 쿠라시키시를 베이스로 전개를 하는 브랜드이고요. 가장 큰 특징으로는 거의 이 옷에 들어가는 모든 원부자재를 직접 핸드크래프트로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퍼에 들어가는 풀러라던가 아니면 라벨, 행택, 거의 원단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직접 수작업으로 제작을 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리스 자켓이 굉장히 좀 고가인데 지금 160만 원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단순히 입고 즐기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장인분들이 하나하나 만든 것들을 좀 소장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플리스 소재인 이 바디 원단 같은 경우에도 스피마 코튼과 야크 울로 이제 혼용이 된 그런 원단인데, 이 원단 자체도 굉장히 좀 고가의 좀 유니크한 원단이고, 야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울보다 훨씬 더 이제 장모의 섬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기층을 머금고 있어서 더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원단 같은 경우에는 간물로 염색을 해서 이렇게 핸드 다잉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개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그런 특징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같은 제품이어도 다른 컬러는 또 다른 가공법을 거쳤기 때문에 컬러마다 판매 가격도 다르다는 좀 재밌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선을 최소화해서 입었을 때 착용감이 좀 좋은 것도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플리스 자켓치고 사실 엄청 두꺼운 편은 아닌데 이 소재 자체가 좀 보온성이 있고 그리고 좀 부드러운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가을철에 입기 딱 좋은 제품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좀 유니크하고, 여기 보이는 이 간물로 염색한 이 원단이 해가 지고 이제 뜨는 일출과 일몰을 또 상징하는 그런 모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다시 이제 좌측에 있는 행거에서 후드 집업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후드 집업 타입은 많은 분들이 하나쯤 다 갖고 계실 텐데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홀리선의 제품입니다. 이 홀리선의 제품은 멘도사 패딩 후드 자켓이라는 제품인데, 이름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후드 자켓이지만 이게 패딩 소재가 3M 신슐레이트 소재가 내장되어 있어서 간절기에 특히 활용도가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유로운 드랍 숄더 실루엣으로 패턴을 구성을 하셔서 이너로 이렇게 저처럼 니트를 입고 입어도 편하게 입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넥 라인 자체가 너무 높게 올라오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도 답답하지 않고 좀 편하게 느끼시기 좋은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포켓 보시면 이 플랩 아래로 들어가는 구조와 이 옆으로 손을 넣을 수 있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실용적인 부분도 잘 챙겨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데일리하고 캐주얼한 후드 집업이지만 소재 자체가 좀 빈티지한 외관과 좀 질감이 강조된 그런 소재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좀 메리트가 있고 다른 브랜드와 좀 차별성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조금 더 잘 보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립 소재도 굉장히 좀 두툼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 제품 자체가 너무 무겁진 않은데 패딩 내장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한 초겨울까지 레이어드해서 입기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밑단과 소매에 들어간 립은 직접 울 소재를 니팅을 하셔서 만든 그런 제품인데요. 확실히 이제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좀 시중에서 많이 보이는 짜여진 이런 립이 아니라 직접 니팅하신 게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조직감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빈티지한 질감과 울 소재가 좀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그 립의 질감까지 좀 밸런스가 잘 맞게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후드 집업인데요. 일본 브랜드인 레미릴리프입니다. 일본의 프리미엄 캐주얼 브랜드로서 좀 빈티지한 감성을 현대적으로 좀 재해석한 데일리 웨어를 좀 선보이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의 장점으로는 유기농 오가닉 코튼이나 고급 데님 같은 고품질 소재를 사용을 하는데 내구성이나 착용감이 굉장히 좀 우수한 걸로 좀 정평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SP 가공이라 그래서 스페셜 피니쉬 가공이라고 하는데, 이 레미릴리프가 좀 개발한 오리지널 방법으로 좀 특수한 화학약품 이런 것들만을 좀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그들만의 방식으로 빈티지한 가공을 해서 실제로 정말 유주대한 감성이 느껴지는, 좀 뜯어지거나 구멍이 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강점인 제품이고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플러에는 이렇게 독특한 장식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레미릴리프의 좀 특징적인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품이 대략 20만원 후반대로 나와 있는데 인기 있는 컬러들은 금방 좀 품절이 되기 때문에 좀 내가 원하는 컬러가 있다고 하시면은 꼭 직접 입어보시고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컬러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오고 핏이 좀 여유 있는데 기장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입어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티치나 아니면 이렇게 가이로바가 들어간 부분들도 다 빈티지한 느낌으로 잘 가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나는 이렇게 좀 데미지가 들어간 좀 그런 감성의 후드집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 레미릴리프의 SP 피니쉬 플리스 크루즈 후디 제품을 한번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원단 자체가 생각보다 좀 얇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후드 집업을 좀 늦가을부터 초겨울에 단독으로 입기엔 좀 무리가 있는데, 지금 같은 좀 가을에 초입이나 이럴 땐 니트나 스웨셔츠와 이제 레이어드 해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워셀브스의 이 패딩 베스트인데요. 좀 가을 아우터이지만 좀 늦가을, 좀 겨울이 되기 직전 그런 시기에 입기 좋은 제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패딩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활용도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차를 가지고 운전하시는 직장인분들이나 아니면 좀 실내에 많이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꺼운 패딩이나 코트를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좀 두께감이 있는 베스트를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소개해드릴 아워셀브스 제품 두 개는 각각 구스다운과 덕다운을 사용한 제품들입니다.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프리미엄 덕다운 마크 베스트인데요. 이 제품은 덕다운이고 가격은 338,000원에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이 제품과 이 제품 모두 둘 다 유러피언 덕다운과 유러피언 구스다운을 사용한 제품인데요. 지금 8:2 비율로 이제 들어가 있고, 원단 같은 경우에는 일본 원단을 사용을 하셨는데 나일론과 폴리우레탄이 혼용된 원단입니다. 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원단이 신축성 있는 나일론 타프타 원단인데 일본식 바제로 수축 가공이 된 원단이라고 합니다. 이 가공을 통해서 입체적인 좀 주름과 탄탄한 구조감, 그리고 좀 가볍고 드라이하면서도 보건력과 좀 실용성을 두루 갖춘 기능성 소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좀 발수력도 있어서 좀 눈이 오는 환경에서도 입기 좋을 것 같고요. 자연스러운 경련 변화까지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영국군의 바디아머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재구성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유러피안 덕다운 충전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볍고 보온성이 좀 좋은 것이 특징인데, 저는 이제 유러피안 덕다운 충전재나 이렇게 좋은 원단을 사용한 것 치고 정말 좀 가심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밀리터리 무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 베스트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프리미엄 구스다운 밀 베스트인데요. 이 제품 역시 밀리터리의 근간을 두고 있는데요. 미군의 방한 자켓을 모티브로 이렇게 베스트 형태로 좀 구현을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제 베스트와의 좀 차이점이라면, 이제 이 제품은 구스다운을 사용을 하셨고요. 유러피안 구스다운이고 9:1로 이제 충전재를 굉장히 좀 아낌없이 넣은 프리미엄한 제품입니다. 판매가가 지금 398,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계신데, 소재는 일본 원단을 사용을 했는데요. 코튼 70, 폴리에스터 30의 이런 혼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원단 같은 경우에는 경사에 80수의 고밀도 컴팩트 코튼살을, 그리고 위사에는 폴리에스터 기능성 원단을 사용이 된 원단인데, 스트레치 타임라이터 원단이어서 이렇게 터치했을 때 굉장히 바스락거리고 부드러운 가벼운 촉감이 느껴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넥라인에도 안쪽에 기모감이 있는 원단을 댔기 때문에 착용을 했을 때 목부터 좀 보온성을, 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보온성을 고려한 제품인 것 같고요. 원단에는 효소 가공과 워셔 처리를 통해서 더욱 좀 부드럽고 유연하고 또 은은한 광택감이 느껴지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는
이렇게 지퍼와 단추가 같이 콤비네이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단추에는 아웃셀루트의 로고가 좀 고급스럽게 각인되어 있고, 그리고 암홀 부분에는 이렇게 밴딩이 들어가서 조금 더 편한 핏을 이렇게 구현을 하셨습니다. 밑단에는 스트링과 스토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핏감을 조절하실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 말고 아더 컬러들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패딩 베스트를 좀 찾는 분들, 특히 좀 고급스러운 소재로 좀 오래 입을 수 있는 담백한 제품을 찾는 분들은 아웃셀브스의 패딩 베스트를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올드조 제품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올드조 같은 경우 2008년도에 설립됐고요. 올드조나 피그벨 같은 브랜드들을 좀 즐겨서 좀 보고 그리고 피팅해보러 가기도 하는데, 이 제품은 모드맨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타이완 자켓을 베이스로 만든 제품입니다. 빈티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자체 생산을 고집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봐주시면 좋고요. 높은 퀄리티와 그리고 우수한 소재를 사용하는 걸로도 좀 유명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좀 특징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이렇게 데님 자켓과 다르게 셔츠 컬러에 쓰는 것 같은 이 포인티드 컬러를 적용을 해서 마냥 캐주얼하진 않는 조금 드레시한 이런 감성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안쪽에는 이너 포켓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오리지널 디테일들을 좀 어느 정도는 충실히 좀 같이 살린 밸런스 있게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단은 12온즈 인디고 셀비지 데님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리지드 원단이랑 다르게 좀 직조 후에 방축 가공을 했기 때문에 뻣뻣하지 않고 좀 부드러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견고하면서도 착용감이 좀 우수한 장점이 있는 제품이고요. 타이완 자켓을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앞쪽에 원 포켓과 뒤쪽에 있는 신츠백까지 어느 정도의 복각과 좀 현대적인 이런 재해석이 좀 같이 들어간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대여를 해온 제품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저한테 딱 맞진 않는데요. 이 제품은 실제로도 좀 핏이 여유롭게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착용하시기에도 좀 편하게 현대적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애프터프레이 제품들인데요. 애프터프레이는 제가 런칭 때부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로, 최근에는 이제 성수동에 파빌리온 스토어라고 자체 플래그십 스토어를 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은 다 이제 오프라인 샵 가셔서 직접 피팅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럭스 사파리 재킷입니다. 이 제품은 지금 차콜 말고 브라운 컬러도 같이 이제 나와 출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앞에 컬러에는 램스킨이 적용돼서 이런 좀 디자인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이 넥라인에는 디테처블, 체결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넥 스트랩이 같이 달려 있습니다. 이 넥 스트랩 같은 경우에도 컬러랑 이제 통일성 있게 울 소재와 이 레더 소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좀 균형감 있게 연출하기 좋을 것 같고요. 헤링본 결로 되어 있는 울과 알파카 혼방 원단을 사용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코트를 이제 많이 입고 그리고 갖고 있는데, 울 소재는 많이 보셨겠지만 울과 알파카 혼용된 원단이 좀 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파카가 혼용이 돼 있어서 그런지 표면이 조금 헤어리한 그런 감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라면 단순히 그냥 코트가 아니라 안쪽에 이온즈의 하스 솜을 좀 본딩을 해놨기 때문에 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두께감이 있는 아우터입니다. 그래서 가을부터 초겨울까지 활용하기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미드 길이의 기장감, 이 제품이 제 M 사이즈 기준으로 총장이 79 정도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미드 길이의 기장감, 그리고 오버사이즈 실루엣, 그런 것 때문에 좀 볼륨이 좀 오버한 좀 볼륨감이 있는 실루엣이 연출이 돼서 조금 더 풍성하게 이제 착용하시기 좋을 것 같고, 두께감이 있는 이너와의 조합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파리 재킷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사이에 군인들이 정찰과 탐험용 부시 자켓에도 유리한 제품인데요. 애프터프레이만의 이제 정교한 테일러링이나 그리고 밀리터리 웨어 기반의 아이덴티티를 충실히 좀 반영한 그런 제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헤링본 결, 그리고 좀 흔하지 않은 이런 소재, 혼용, 그리고 넥 디테일, 이런 것들이 이 제품을 구매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프라인의 취급점이 다양하게 있고, 그 파빌리온 스토어 플래그십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품 역시 애프터프레이 울 블루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은 A1 울 블루종 제품으로 추후에 이제 A2나 항공용 이제 bomber 자켓에 근간이 된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이고요. 이 제품은 이제 울 타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울 90, 나일론 10의 혼용을 갖고 있고, 이 A1 울 블루종 같은 경우에는 이 브라운 컬러 외에도 차콜이나 네이비 컬러가 나오는데, 컬러별로 혼용률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홈페이지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주산 24온즈 메리노 울을 사용을 해서 굉장히 보온성이 좋고 가벼우면서 터치감도 우수한 그런 아우터입니다. 저는 애프터프레이가 개인적으로 아우터를 특히 참 잘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체형이나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도 좀 잘 맞는 것 같고, 너무 딱 맞지 않게 적당히 이제 여유로운 실루엣이 연출이 돼서 입었을 때 좀 편하고, 그리고 소재 자체가 좀 두툼해서 정말 보온성이 좀 우수한 그런 아우터들이 많습니다. 이 제품 역시 보온성과 내구성을 좀 두루 갖추고 구조적인 탄탄함이나 고급스러운 표면감이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애프터프레이가 시그니처로 사용을 하는 이 세딘 슬리브와 뒤쪽을 보시면 레귤런 슬리브가 하이브리드로 들어간 이런 부분이 A1 자켓 외에도 해링턴 자켓에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애프터프레이만의 좀 위트 있는, 그리고 기능적이면서 좀 디자인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두께감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좀 경량 패딩 대용으로도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넥 위까지 올라오는 립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온성 측면에서도 바람을 막아줘서 우수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캐리오버 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애프터프레이에서 캐리오버 될 때마다 조금씩 이러한 보완을 하면서 출시한 제품이라 저는 좀 보장이 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포켓 같은 경우에도 위와 옆쪽으로 이중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만들어놔서 실용적인 부분도 충분히 챙긴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1 자켓을 뭐 가죽으로만 갖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 크롭한 기장감의 울 자켓 또는 경량 패딩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나는 너무 캐주얼하거나 스포티한 것보다 좀 포멀하거나 좀 모던한 느낌을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울 제품도 같이 봐주시면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제 러프사이드의 제품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러프사이드는 정말 팬층이 많은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저도 신세계 강남점 오픈하고 나서 몇 번 이제 구경하러 갔었고, 하바티에서도 즐겨보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러프사이드 제품 중에 이번 시즌에 이 라이너와 모즈 파카를 가지고 왔는데요. 특히 이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입기에도 괜찮고, 이번 시즌에 나온 이 모즈 파카와 결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소개를 꼭 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이 라이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라이너는 어느 정도 좀 볼륨감이 느껴지는 제품인데요. 인슐레이션 가디건 다크 올리브 컬러 제품입니다. 이 인슐레이션 시리즈가 지금 필드 점퍼와 후디드 파카까지 나와 있는데 모두 3M 신슐레이트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시리즈도 좀 다른 제품까지 같이 연계해서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제품이 24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독으로도 착용할 수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결합이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괜찮다고 생각은 하고요. 정말 가볍고 은은한 광택감에 내구성이 좋은 리스타 원단을 사용하신 것도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웨이 지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모즈 파카 외에도 듄 파카랑도 체결이 가능한 그런 제품인데, 좀 조절이 가능한 밑단에 스트링이 있고, 좀 전방에 두 개 아웃 포켓, 그리고 소매 끝을 잡아주는 이 밴딩이 주요한 좀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이시는 모즈 파카는 앞서 소개해드린 라이너 자켓과 결합이 되는 제품인데, 조금 다른 점이라면 정말 라이너 자켓은 가볍고 좀 촉촉한 터치감이 장점이었는데, 이 제품은 무게감이 좀 느껴지는 모즈 파카인데요. 일본의 원단을 사용을 하셨고 굵은 8수의 원단을 직조해서 탄탄하고 굉장히 좀 밀도 높은 원단입니다. 코튼 드릴 소재인데 워싱 가공까지 해서 자연스러운 좀 질감이나 그리고 좀 수축률을 최소화했다고 하고요. 자연스러운 워싱을 통해서 이렇게 포켓의 자연스러운 주름이나 외관의 질감이 굉장히 좀 빈티지하게 좀 자연스럽게 좀 연출이 된 그런 파카이고, 핏 자체가 정말 여유롭게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라이너와 결합하거나 아니면 다른 아우터를 입고도 위에 걸쳐 입기 좋은 아우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포켓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중 구조가 되어 있어서 우측에 있는 포켓에는 지퍼와 스냅으로 두 가지 형태로 이런 소지품을 수납하실 수가 있고, 이 큼지막한 포켓은 다트가 잡혀 있어서 입체적으로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피감이 있는 소지품 넣기에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모즈 파카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인 허리를 조일 수 있는, 핏을 조절할 수 있는 스트링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소매가 굉장히 여유롭게 나온 편인데, 이 밑단의 커프스 부분은 핏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착용하셨을 때 이쪽 슬리브는 좀 풍성한 볼륨감을 연출을 하고, 밑에 소매는 잘 핏을 잡아주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입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컬러 조합 자체가 올리브 톤으로 같이 연출하기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단품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모즈 파카가 없는 분들, M65 피시테일 파카가 없는 분들은 하나쯤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러프사이드로 입문을 하시는 것도 좀 좋은 것 같고요.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구매하시면 오래 입기도 좋을 것 같고,
뭔가 오리지널 뭐 빈티지나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으로 착용을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러프사이드는 지금 한남동에 플래그십 매장이 있고요. 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뿐만 아니라 하바티나 무스크샵 등 좀 다양한 샵에 입점되어 있어서 꼭 착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이 두 개의 제품 말고도 다양한 아우터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꼭 직접 방문하셔서 착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15개의 가을 아우터들을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가을부터 사실 초겨울까지 또는 이제 계절 지나서 봄까지 입을 수 있는 제품들도 있는데 하나하나 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와 그리고 직접 실물도 보고 셀렉한 제품들이어서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미 팬층이 많은 브랜드들이 있지만 샵에 방문하셔서 실물도 만져보시고 경험해보시고 구매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이제 감기 걸린 분들이 주변에 많은데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큐레이션 컨텐츠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제품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